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한약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 건강보조식품 또는 천연물 아니면 한약,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은 그 식품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암 환자, 암 환우들을 위한 한약재 소개를 할 건데 1편으로 예전에 한번 인성을 했었는데 가장 인기 좋은 이번에는 증상을 좀 위해서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강이 우리 항암 치료 중에 발생하는 오심구토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게 생강이라서 한번 선택을 했었는데요. 생강은 과연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고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주의사항은 없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메모리얼 스노린 캐슬린 암센터, 뉴욕에 있는 유명한 암센터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생강의 효능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있었습니다. 식욕 증진, 복부 팽만감, 또는 소화불량, 설사, 오심, 구토, 관절통, 만성유통, 생리통, 호흡기질환, 양골, 금단 증상에 쓴다고 이렇게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아직 연구 결과가 많이 필요하지만 이러이러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미국에 있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줄 때 쓰는 기초 자료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강을 파우더, 그러니까 가루를 내서 실제로 많이 복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생강에 대해서는 내용을 크게 잘라보면 소화기, 그리고 통증, 기타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의학적 설명할 때 맞춰보면 맞는 것들이 꽤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출혈은 주의해라 있는데, 이 출혈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가서 좀 더 한 번 더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오심구토, 그러니까 니스 꺾고 메스 꺾고 구토하는 걸 어떻게 억제를 할까? 생강을 찾아보면 구토 억제 시점은 생강을 크게 진저롤, 쇼가올, 가라노락톤이라는 큰 성분으로 세 가지를 유효 성분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항암 치료 받으실 때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고 나면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시스플라틴을 받았다거나 다른 걸 받으실 때도 오심구토 증상을 받게 되면 세로토닌 억제제, 세로토닌 5-HT3 억제에 대한 약을 꼭 받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랑 이거랑 섞어서 드리게 되는데, 요걸 억제할 수 있는 효능을 얘네들이 갖고 있다고, 특히 갈라노톤 같은 경우에는 억제제 아닌 기항제로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말은 어려우니까 크게 담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생강이 구토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을 갖고 있는 유효 성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생강 가지고 뭘 하고 있냐? 생강 가지고 현재 위암에 관련된 거, 위암에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난소암에서 신생혈관 억제돼서 퍼지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결장암을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동물 실험에서 종양 성장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도 현재 결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해외에서, 미국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생강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성분 가지고 해외에서는 이 생각 분문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효과를 받는지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왔던 어떤 논문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겠는데, 이거는 태국에서 실제로 했던 건데 논문 구성도 되게 잘 돼 있고 인상도 되게 타이트하게 잘 있고 내용도 결과 잘해서 갖고 왔습니다. 항암 시작 3일 전부터 생강 파우더를 먹기 시작해서 12주, 그러니까 항암하는 기간 내내 생강 파우더를 같이 복용한 겁니다. 대상 환자들은 중증도 또는 고도의 비로 지정되어 있는 항암제들이 있는데, 구토를 많이 일으키는 항암제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약을 준 겁니다. 물론 여기 토너스 원래 양약 주는 거 그대로 먹은 겁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세로토닌 억제제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원래 기본적으로 줍니다. 5일 정도, 3일에서 5일 정도 주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다 루틴하게 나가고 있어서 처방을 드시게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생강 분말을 같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통은 딴 데 가면 앞에 좀 주고 중간에 하고 하는데, 이거는 항암 기간 내내, 특히 시작 전부터 해서 쭉 같이 복용한 결과고, 내용상 하루에 2캡슐 먹었다고 나옵니다. 아마 생강 분말을 10mg 정도 하루에 10ml 먹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생강 분말 우리 그냥 티스푼 2숟갈 정도 먹었다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생강 분말 드시라는 건 아니고, 요거 생강 분말로 해서 제약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드셨을 때 어떻게 되냐? 그냥 약간 구토억제제만 드신 분들보다는 생강 분말을 먹었을 때 오심부터 완전히 사라지는 비율이 77%. 이건 생강을 드셨을 때. 그렇지 않고 그냥 양약만 먹었을 때는 32% 정도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좀 줄었다가 아니고 오심부터가 완전히 사라진 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7%는 생강을 같이 복용했을 경우 77%가 없어진 걸 느꼈고 반대로 양약만 복용한 경우 32% 정도가 완전히 없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걸 했더니 식욕이 좀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었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약만 드신 것보다는 양약과 생강국물 같이 먹은 사람들이 식욕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빠르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었고, 삶의 질 같은 경우 72.36하고 86.21로 이쪽에 더 생강국물 같이 드신 게 좋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굉장히 안정성 검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생강국물,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먹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당연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특히 생강국물은 제약회사에서 이미 분말을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중금속 농약에 대한 것도 모두 다 이미 배제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생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이 출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출혈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고, 그러면 이 소화기를 증진시킨다는 건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이렇게 되면 한의학적으로 생강을 어떻게 먹으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의학적으로 잘 해결해서 기전을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생강을 한의학적으로 크게 생강과 건강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강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빼시고, 생강은 우리가 알고 그냥 생강입니다. 그냥 우리가 요리에도 넣고 하는 생강. 건강은 콩으로 싸서 구운 겁니다. 건강과 생강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우리가 말려서 먹는 건 생강과 건생강이라고 따로 있고, 불로 익힌 거나 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생강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생강은 따뜻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자극해서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안 되시는 부분의 첫 번째 중요한 건 속이 차다는 겁니다. 찬 상태에서 생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열이 많은 사람 누가 있냐? 속이 자주 쓰리시거나 배고픔이 자꾸 나타나신다. 이렇게 되면 생강과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을 자꾸 설명할 때 속쓰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위가 운동성이 떨어져 있고 차갑고 화한 경우에 써야 됩니다. 하지만 생강이라는 게 매운맛이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평소에 위에 출혈이 많거나 위벽이 얇은 분들은 당연히 생강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설사를 할 때 도움이 되지만, 설사도 아까 얘기했듯이 매운 거 먹었는데 설사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속쓰림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을 아예 바꿔야 됩니다. 그때는 다른 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복부 팽만감 마찬가지입니다. 위가 차기 때문에 운동량이 떨어진 거고, 소화불량 같이 들어가는 거고, 설사, 배가 차가워서 설사하는 거고, 소화기의 운동량이 떨어져서 구토와 오심이 발생한 걸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항암 치료에 대한 오심 구토에 이런 소화기 질환이 아니고 나중에 머리가 어지럽거나 해서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는 생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암 치료 중인데 오심 구토를 했다. 생강 먹으면 좋아져? 이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화기에 문제가 생긴 분과 같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생강은 아까 얘기했듯이 따뜻하고 기운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토, 그래서 호흡기 질환, 기침에도 사용하게 된 호흡기 질환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건데, 기운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거꾸로 얼굴이 뻘겋고 머리가 뜨고 자꾸 두통이 나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착착착착 깔아놓는다 그러면 기운이 자꾸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강이 무조건 좋아 라고 드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으시고, 특히 건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식생활에 쓰는 건 아닌데, 식재료가 아니고 한약재 사용하기 위해 수치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건강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한의원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 전문가에게 한번 상의해 보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불로 구웠다고 했듯이 열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더 많아지며 습을 날릴 수 있다. 뻑뻑하고 무거운 걸 날리는 게, 그래서 관절통과 만성요통, 생리통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쪽으로 가면 저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생강 먹어서 관절통이 좋아진 게 아니고 건강이 들어가면서 좋아진 겁니다. 실제로 여기 암센터에서 설명하는 거에 보면은 이제 중의학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탕약으로 썼을 때, 가루로 썼을 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밑에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의학적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건강 같은 경우에 많이 뜨겁기 때문에 오래오래 드시면 전기를 소모한다고 동의보감에 아예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생강이 좋아, 생강 이렇게 드시면 어느 순간 상할 수 있습니다. 한약이라는 건 결국엔 생강만 쓰는 게 아니고 약재를 총합해서 부작용을 어느 정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고, 특히 이제 이 모든 논문에서 이 출혈에 사용하지 말라고 계속 나옵니다. 특히 그래서
수술 후 아니면 출혈성 질환 등등이 있는데 동의보감 내용에 보면 출혈 질환에는 초급라는 생각을 까맣게 태워서 쓰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이죠. 정확하게는 건강을 태워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출혈성, 뭐 이질 같은 거에 원래 사용을 한약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냥 출혈에 쓰시는 생각을 쓰시는 건 주의하시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시고 만약에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 쓰려면 이 건강을 초급해서 써야 된다는 걸 미리 아시고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드시지 말고 꼭 전문가나 누구한테 상의해서 그거에 수치된 거 맞는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강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우리가 많이 접하고 보기 때문에 생강을 처음 시작은 했지만 결국엔 생강도 우리가 어느 증상을 치료하려면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주변의 전문가한테도 도움을 받으시고 해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